나를 아시아 사람들이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 불쾌하잖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미국 여성이 처음 한국에 올 때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생각을 바꿨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요즘 미국에도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다양한 한국 문화들이 많이 퍼지고 있죠. 특히 저의 지인, 친척,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죠. 왜냐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국인 미국만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한국과 연결된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 대학생 딸이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하며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딸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곧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요즘 제게 연락을 많이 해와요. 한국 대학이나 한국 유학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제 주변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신뢰하고 애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소중한 딸을 멀리 보내 공부하게 할 만큼은 더더욱 아니었죠. 솔직히 저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편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거의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딸을 혼자 한국으로 공부하러 보내고 저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문화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한국 유학을 결정하고 그녀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한국은 저의 편견과는 달리 매우 발전하고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저도 점점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딸이 한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고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학교도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에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교육, 예의범절, 경제관념에 엄격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용돈을 벌었고 그 돈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제가 다닌 사립학교에는 부모님의 재력에 의존하며 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항상 돈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품격도 갖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에 흠집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백인 우월주의자인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자라며 우리 가족의 성공과 자부심이 백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죠. 부모님은 항상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백인의 우월성과 품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우리만큼 품격 있게 돈을 관리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회사를 이어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 사업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간단한 회계 처리 등 기초적인 업무를 맡았고 점차 업무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사에서 다양한 부서의 일들을 경험하며 부모님의 가르침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비즈니스의 기초를 다지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남자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살던 지역 출신으로 그의 가정도 넉넉한 부유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시어머니는 출판업에 종사하셨죠.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첫째 딸과 둘째는 아들 쌍둥이로 새 아이를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16살이 되던 해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의 노래를 듣고 있었더군요. 바로 한국의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였습니다. 저도 BTS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BTS가 미국에 막 진출했을 무렵이었죠. 요즘 10대 아이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길래 저도 그룹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때 이후로 딸은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K-팝 노래들도 찾아 들으며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들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이 너무 좋다며 스스로 교재를 찾아 한국어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엄마인 저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딸이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니 회사를 물려받는 일은 꿈도 못 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가업을 잇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를 바랬어요. 저에게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편견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은 본 적이 없었고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봤었습니다. 제 고향인 캘리포니아에도 중국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저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 자국의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해요. 나라에서 모든 영토를 관리하다 보니 중국의 부자들은 해외에서 집이나 땅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도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소유한 집과 땅이 많았습니다. 그 집들은 항상 빈집이었어요. 사놓고 실거주는 중국에서 주로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집을 많이 사가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미국 사람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에게 집을 팔려고 했거든요. 좋은 집도 중국 사람들에게 중개해 주려고 아끼면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속을 많이 끓였죠. 그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그 가치관이요. 중국 부자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바람직한 가치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저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한 거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빈집으로만 사두고 정작 미국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 중국의 이미지가 저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생겼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난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도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 딸을 보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웠죠. 한국을 잘 몰라서 찾아보았더니 심지어 중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나라더군요.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한국의 그룹이라서 무작정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또 딸의 취향이고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딸이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기는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고 특히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딸은 한국 문학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가고 싶은 대학교들과 외국인 입시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해 놓았더군요. 제가 얼마나 크게 반대했는지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을 그 멀리 있는 외국까지 간다니, 그것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편견이 있던 아시아 국가 한국으로 간다는 게 너무 걱정되고 싫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런 위험한 곳에서 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저를 계속 설득했고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되었죠.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았거든요. 결국 남편이 중재 방법을 내놓았어요. 딸이 외국인이고 어차피 합격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한국에 가서 지원을 해보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며칠 정도 한국을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은 둘이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2차 면접 심사 준비를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제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의 모습이 제 예상과는 상당히 달라 놀랐어요. 이전에 중국 사람들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인천공항에는 영어를 비롯해 수십 개의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무인 로봇 안내기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가 익숙하니까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로봇을 잡아서 다른 언어들도 확인해 보았어요. 전 유럽 국가의 언어는 물론이고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언어들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와도 한국에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항을 뽑을 때 항상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매우 놀라웠어요. 캘리포니아의 LA 공항만 해도 많은 단점이 있거든요. 유럽 여행을 다닐 때도 항상 짐 찾는 게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딸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안내해줘서 그녀를 따라갔더니 많은 짐들 사이에서 금방 우리 짐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찾았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익숙하게 자기 캐리어를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때부터 한국의 서비스가 중국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딸이 짐을 찾고 잠시 이야기하던 중에 딸의 가방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고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은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고 공항 보안팀이 CCTV를 통해 딸의 가방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CCTV 화면에는 어떤 한 남성이 슬며시 딸의 가방을 가져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그 남성을 찾아내어 가방을 되돌려 주었고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공항의 보안 시스템과 직원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공항이 좋다고 해서 다른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동수단을 제일 먼저 고민하는 편이에요. 항상 거리의 치안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동할 때는 혹시 모를 치안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치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총기 소유가 가능하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강도를 만나면 돈만 뺏길지 몰라도 미국에서 강도들은 여차하면 바로 총을 꺼내 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준비된 택시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본 한국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로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길가에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고 화려한 네온사인과 밝은 조명이 도시를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뉴욕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비슷했거든요. 특히 한강을 지나면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다리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이 단순한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딸의 면접일은 도착 후 이틀 후였어요. 마음 편하게 면접을 다 끝내고 여행을 하라고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맞춰 도착한 것이죠. 딸은 긴장한 듯 했지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숙소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쉬고 면접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과정에서 서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딸은 모든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딸은 어떻게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무작정 호텔 프런트로 달려갔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도착한 우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필요한 서류를 프린트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다른 직원은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사진관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딸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면접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프린트하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프린트하는 동안 호텔 직원이 면접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면접 시간이 아침 10시라고 말하자 직원은 그 시간대에는 택시를 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길이 많이 막힐 것이라고요. 저는 미국 도시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떠올리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대안을 물어보았어요. 직원은 일찍 나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미국의 지하철처럼 지저분하고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한국의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매우 깨끗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2차 면접을 보러 나왔는데 어제 직원이 말한 대로 도로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은 시간표에 나온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서 학교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를 타고 갔다면 지각을 할 뻔했었죠. 미국에서도 지하철은 더럽고 음침해서 안 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의 지하철은 너무 깨끗하고 시간을 잘 지켜주니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의 친절함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의 모습만 보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처럼 멋지고 수준 높은 나라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았을 테니까요. 편견으로 무작정 반대했던 딸에게도 미안했고 딸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제 자신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백인들만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아예 사라져버린 건 덤이고요. 딸은 한국의 한 대학교에 합격해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딸은 살기 너무 좋고 학교 생활이 즐겁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도 딸을 보러 한국에 종종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미국으로 다시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수준 높은 인프라를 경험하며 저는 스스로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도 인터넷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른 특유의 문화와 매너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요. 한국은 정말로 멋지고 수준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으로 딸을 만나러 가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전해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그곳의 발전된 모습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청하실 추천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사연을 제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근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